다주택 투기꾼들 상황 보면은 어떨까요? 지금 맨날 자꾸 또 3기 신도시 이야기하면서 취소된다, 공급 없을 거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계속 그랬죠. 세금 효과는 다가오는 운명의 6월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더니 1월에 안 팔아. 아니 무슨 1월부터 석 달 앞인데 왜 안 나올까 하면서 뭐라 그래요? 6월 전에 매물은 나오겠지만 급격한 변동성 유발하는 정도로 많다고 보기 어렵고, 작년 12월부터 매물을 내놓고 있었을 거. 작년 12월에 개소리죠. 그 다음에 이미 3월 초로 5월에 확 늘어나기 어렵고 3, 4월까지 사이가 한계다. 지금이 한계다. 이미 나올 거 다 나왔다. 6월 이후는 매물 잠김이 심화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근데 작년 5월 어땠어요? 절세발 급급매 쏟아진다. 쏟아져라고 나왔어요. 분명 작년 5월이죠. 그 다음에 초고가 음마아파트 5월 거래량 2배로 껑충. 왜? 초급매 거래가 급증해서. 서울 아파트 매매 2배 증가. 왜? 절세 급매물 영향으로. 다 5월 기사예요. 그 다음에 6월 2. 그 다음에 5월 기사. 뭐예요? 절세 급매물 플러스 뭐 양도세 중과 배제였죠. 한시적 배제. 근데 이번에는 자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6월 절세 끝나고 나서도 가격 높여가지고 양도세 중과 피하면서 6월에 팔 수 있었겠다. 이런 걸로 6월에 거래량 급격히, 매물 급격히 늘어났죠. 줄긴 뭘 줄어요? 늘었지. 그러면서 거래량 급격히 늘어났죠. 플러스 이번엔 더 심각하죠. 왜? 6월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아니라 이거 10년 이상이었죠. 10년 이상 보유인데 이번 6월에는 뭐가 들어가요? 양도세 인상이 들어가죠. 양도세 인상되면서 어떻게 돼요? 양도세 인상되면서 이때보다 훨씬 더 세게 인상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팔아야 한다. 6월에 팔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 이제는 안 드는 거죠. 5월까지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도 급급매 쏟아지고 초급매 거래 급증했다는 건 초급매 매물이 나왔다는 소리인데 왜 올해는 아닐 것이다. 3월이면 끝이다. 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심리 조장하는 것밖에 더 돼요? 구라치는 거죠. 자, 올해는 더 강력합니다. 종부세, 양도세 다 6월 강화되죠. 오를 일만 남았더라. 그렇죠? 집값은 10억 오르는데 세금은 16억. 차원이 다른 종부세 폭탄이다. 그러면서 세무사들 올해부터 나오는 종부세 인정받는 차원이 다르다. 자, 분명히 종부세 강화했을 때 처음에 913 종부세 강화 정책이 12, 16 그리고 710 이렇게 3번 나왔는데 913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락 나왔죠. 12, 16 때는 어떻게 됐어요? 무산이죠. 실질적으로 20대 국회 반대에 막혀서 무산되면서 플러스 금리 인하 돼서 가격 올렸죠. 913도 처음에 하락됐다가 금리 인하되면서 다시 상승세 나타났죠. 근데 710 때는 무산이 아니라 913 때보다 훨씬 세게 초강력으로 들어가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어때요? 인상 중이죠. 시중금리 인상 중이다. 차원이 달라지는데 왜? 이 금리 인하 갭투기 하는데 뭐 금리가 중요해요? 갭투기 하는데 금리가 중요하죠. 왜? 첫 번째는 매물을 사줄 사람들이 없다. 실수요가 사주질 않는다. 두 번째는 전세가를 올리기가 힘들어진다.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한 작년쯤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금리 인하로 다주택자들이 버틸 여력 늘어나는 건 개소리다. 그렇지만 못 팔게 되는 여력은 금리 인하되면은 팔리는 게 늘어나니까 그런 심리에 연끌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한 거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 사람들 줄어든다. 금리 인상되면서. 그 얘기죠. 거기다 특히 2030 뭐예요? 이자도 버겁다. 왜? 연끌했으니까. 마용성 공시가 9억이에요. 연끌하면 종부세 폭탄. 근데 종부세 폭탄하는데 종부세 폭탄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뭐 폭탄이긴 폭탄이죠. 마용성 이런 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종부세 폭탄은 누구한테 떨어진다? 다주택자들. 여론 만드는 거죠. 종부세 중에 80% 이상이 다주택 종부세고 1주택 종부세는 20% 이하예요. 근데 종부세 폭탄 2030 죽어요. 30대 죽어요. 청년층 죽어요. 종부세 올리는 것은 투기꾼을 잡는 게 아니라 1주택 연끌해서 겨우 내 집 마련한 청년들을 잡는 정책입니다 라고 여론몰이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종부세 폭탄은 다주택자들한테 떨어진다. 2030은 지금 종부세 폭탄보다 뭐를 걱정해야 돼요? 연끌했으면 시중금리 인상. 그걸 걱정해야죠. 종부세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 종부세 7배나 올라 해가지고 기사 들어가서 봤더니 1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랐어요. 1주택은 그 정도예요. 인제 종부세 내는 사람들 폭탄 수준 아니에요. 몇십, 끼키야 100몇십 이 정도예요.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이라고 하면 많은 돈이지만 집으로 시세 차익 볼 만큼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징벌적 과세를 때린다 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은 연끌한 1주택이 죽겠는 게 아니라 여러 채 사가지고 남들 집 못 사게 막은 다주택들이 죽는다. 근데 자꾸 1주택 죽는 프레임으로 몰고 갈 뿐이다. 그 정도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자가 매달 오르는 거죠. 특히 변동금리 해놓으신 분들 이자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자, 전월세 올려서 세금 낸대요. 종부세를 올려? 전월세 올려서 세금 내지 뭐.
세입자들에게 폭탄 돌릴 것이다. 세입자 전가 등 공공연하게 된다. 전월세 부담 커질 것이다. 늘 저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세입자는 돈이 남아 돌아요? 그게 쉽게 돼요? 그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려면은 전세 비싸게 쭉쭉 나가줘야 되죠. 근데 어때요? 전세가 안 나가요. 세입자들한테 돌리려고 했는데 전세가 안 나가요. 전세 매물은 쭉쭉 늘어나고 있는데 마포 이야기 나왔죠. 마포 5천만원 전세가 떨어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1억씩 내려도 안 나가요. 대치 목동 이런 데는 이럴 수밖에 없죠. 왜? 대치 목동은 언제가 피크인데 1, 2월 무슨 3월 봄이 사철이에요. 대치 목동은 1, 2월이죠. 그래야지 3월에 입학하는데 당연히 안 나가죠. 근데도 뭐 여기 학군 좋고 작년에 뭐 자사고 없앤다더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치 목동은 무조건 뜰 거야. 개소리 집어치우고 다 뭐 때문에 올랐어요? 금리 낮춘 거. 금리 낮췄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원은 못 갚아도 한 80만원, 70만원, 60, 50 이런 식으로 이자가 떨어지니까 한 60 정도 되면 아 나도 집 살 수 있겠네? 전세 들어갈 수 있겠네? 대출받 땡겨서 들어갔는데 월세보다 낫겠네 했는데 다시 올라가서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자가. 시중금리는 이미 그만큼 올랐죠. 기준금리는 당시랑 비교해보면 0.75%포인트 차이 나는데 시중금리는 다 올라갔어요. 요 상황에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2023년 되면 기준금리도 다시 올린다는데 여기서 몇 퍼센트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안 올리고 있어도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매매 거래량 쭉 감소했죠. 자, 2, 3월은 다 끝나진 않았더라도 감소세가 눈에 띄고 있죠. 이미 1월까지 끝났고 최전성기 전국 10만 찍었는데 5만도 안 나올 거다. 서울 보세요. 15,000 찍었는데 현재 지금 한 12일 지났는데 173건. 극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6분의 1 정도 지났으니까 한 6배 찍는다고 칩시다. 200으로 잡고 1200건이네요. 인천 220 터지고가 최고였죠? 6월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때. 어때요? 경기도 어때요? 다 이런 상황이지. 거래량 아작나고 있는 상황이죠. 심리는 이미 박살이 났다. 전월세 역시 마찬가지죠. 어이 전월세는 왜 실수했는데 왜 줄어요? 재계약하니까. 니들 올려받고 싶어도 5% 이상 안 돼요. 왜? 재계약하니까. 재계약률이 8%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임대차법 때문에 전월세 값이 올랐다. 아니 지표를 보면은 6월부터 올랐는데 왜 자꾸 임대차법 탓을 하느냐. 6월부터 왜 올랐어요? 코로나빨 금리 인하. 그러니까 코로나빨 금리 인하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한 5천에 200 낸다고 칩시다. 요거를 한 10억짜리 전세를 사놨을 때 여기서 80% 전세자금 대출 받고 20% 신용대출 내가지고 한 300만원씩 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요게 금리 인하되면서 한 150 이 정도로 줄었다. 그렇다면 요거 사는 것보다는 요거는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내는 돈도 적네? 그러니까 비싼 전세 감내하고 들어간 거다. 근데 금리가 다시 올라서 이렇게 돼봐요. 요게 다시 돌아가지. 그렇죠. 작년에 전세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겹쳐 있었죠. 작년 초에는 9억 이하 아파트 보유자들 이제 재계약할 때 그 인상 안 되니까 그 전까지 최대한 땡겨놓고 그 다음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랑 신용대출 금리 싸진 거 이용해서 가계대출 잔뜩 늘려가지고 전세값 높여놨다. 그런데 지금 가계대출 업체 들어갔죠? 신용대출 업체 들어갔죠? 금리 인상되고 있죠? 누가 전세를 비싸게 사느냐? 재계약하지 그냥. 딴 데로 안 옮기고. 옮겨도 괜찮았었죠. 그 전까지는. 부담이 얼마 안 되니까. 옮기면서 갚고 다시 새롭게 받아서 싸게 받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2천 다 지금 거래량 다 안 나왔다고 치더라도 거래량 떨어지고 있죠. 이제 재계약이 더 좋다는 걸 알고 안 나가고 있다. 근데 보유세는 늘어나는데 전가해야 되는데 5%밖에 못해요. 전가는 무슨 전가예요. 그런 상황이죠. 매수 우위지수 올라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서울 100 이하로 떨어졌죠. 수도권 떨어지고 있죠. 전국적으로도 다 떨어지고 있다. 이미 매수 심리 꺾였죠. 매매 거래지수 안 돼요. 거래가 아니 돼요.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때는 왜 이렇게 높았어요? 왜? 허위 매물 나돌고 있었으니까. 자, 전세 어때요? 점점 더 안 찾는데요? 안 찾고 있는데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심리가 줄어들고 있다.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저희가 무슨 얘기 했었어요? 한국은행 들어가 봤더니 20, 30대만 주택가격 오른다고 했다. 나머지 다 떨어진다고 바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심리가 바뀌었죠. 20, 30대도 떨어진다고 바뀌고 있죠. 점점 더. 전망지수가 점점 더 보합 아니면 떨어지고 있다. 20, 30대마저도 이제 심리가 급격히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아직도 20, 30대 영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그나마 그들이 속아줄 것 같으니까. 결론. 일단은 양도세, 보유세, 전세 매물 끝났다. 바로 작년만 봐도 알 수 있죠. 작년만 봐도 개소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심리 어때요?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거래량 어때요?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6월 되면은 뭐 폭등시키고, 자, 과거에도 지금 다시 폭등할 수 있었던 거 금리 인하 때문이었는데 9.13 때나 12, 16 이후에 6월 절세 매물 끝나고 그때의 느낌과는 다르다. 지금은
일단은 강력도도 다르고 금리 추세도 달라서 지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플러스 세입자 전가도 힘들어졌다. 왜? 9.13 때도 이때도 1.75에서 1.25까지 상반기에 떨어졌고 이때도 1.25에서 0.5까지 상반기에 떨어지면서 금리가 같이 떨어졌는데 7.10 이후에는 금리는 계속 0.5인데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더라. 세입자 전가가 안 돼요. 왜? 저들도 전세를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출 받아서 감당한 건데 대출 이자 내기 힘들어지니까. 그럼 전가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길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심리 확 뒤바꿔 놓을 거 3기 신도시 취소. 그러니까 계속 그 여론만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